은퇴 후 재테크 전략,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1점.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은 자유와 여유를 기대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은 마치 새로운 세계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그 자유와 여유가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건강한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나와 하루하루의 일상이 달라진다고 해서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준비가 되었을까? 은퇴 후의 삶은 이와 같은 질문으로 가득 찹니다.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려는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재정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정적인 안정을 이루지 않으면 이 자유와 여유는 금세 불안과 걱정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점.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다. 은퇴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동안 하루하루 일하며 놓쳤던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 주어지죠. 이제는 직장과 가정, 사회에서의 역할을 넘어서 자신만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자유로운 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자유로워진 삶은 계획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은퇴 후 재정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지 소득을 얻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산을 관리하고 늘리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계획 없는 자유는 방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왜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은퇴 후의 생활에서 돈은 결국 유통되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이 아닌 목표와 삶의 의미가 진정 중요한 자원입니다. 3점. 소비를 줄이고 미래를 위한 준비 시작하기. 소비는 가난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소비는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급여가 일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소비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계획적인 소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세세한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자동으로 결제되는 구독 서비스나 불필요한 보험료를 점검해 보세요. 만약 가족들의 보험 가입 내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통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매달 작은 비용을 절약하는 습관이 연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쇼핑 습관도 점검해 보세요. 세일이라 해서 구매하는 물건들이 정말 필요한지, 실용성 있는 소비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 집을 꾸미는데 필요한 물건들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또는 중고 물건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실용적인 소비를 통해 매년 몇백만 원의 자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4점. 자산 배분과 투자의 중요성. 소비를 줄이고 절약을 시작했다면 그 다음은 투자입니다. 이제는 단기적인 지출이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 축적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투자야말로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무작정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자산 분산이란 투자처를 여러 곳에 나누어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자금을 한 곳에 투자하면 위험을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에만 투자하는 대신 부동산, 채권, 연금 등 다양한 자산군에 분배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처음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하며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급격한 투기적 투자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산 증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5점. 자녀의 자립을 돕고 내 삶을 위한 여유 확보하기.
은퇴 후 자녀에게 과도하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다 보면 자신이 금전적으로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독립의 기회를 주면서도 자신의 재정적 자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자녀가 독립하는 과정에서 부모도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자녀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최소화하되 자녀의 재정적 자립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직업적 자립을 위한 멘토링을 해주는 것이 훨씬 유익할 수 있습니다. 6점. 건강관리, 재정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건강은 최고의 자산이다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은퇴 후 건강이 나쁘면 어떤 재테크 전략도 소용없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예기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하고 병원비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는 은퇴 후에도 꾸준히 실천해야 할 기본입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사, 그리고 명상 같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이득이 됩니다.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만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첫걸음은 건강입니다. 건강이 바탕이 되어야 재정적인 자립도 가능합니다. 7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관리하기. 은퇴 후 재테크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꾸준한 관리입니다. 재정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전략은 짧은 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을 세우고 리스크 관리와 위험 분산을 신경 쓰면서 매달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투자의 성공보다는 꾸준한 투자와 관리가 더 중요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중요한 건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 계획은 개인의 연령과 목표에 맞춰 세분화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시점이 가까울수록 리스크를 줄여 안정적인 투자처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0대와 40대는 성장 가능성이 큰 자산에 투자하고 50대와 60대는 안정적인 채권이나 연금 상품을 중심으로 자산을 분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8점. 미래를 향한 희망적 메시지.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주는 선물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나의 선택이 내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소비를 줄이고 투자하며 건강을 돌보고 자녀의 자립을 돕는 것이 바로 은퇴 후 재테크 전략의 핵심입니다. 미래는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준비하고 내일 더 나은 삶을 위해 나아갑시다. 마무리. 은퇴 후 재테크는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전략입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오늘부터 실천을 시작하세요. 내일의 행복은 오늘의 준비에서 나옵니다.